자, 오늘 신사임당 전문가 히든카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수익 편지 서한이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향한 이제 러브레터 같은 종목이 되기를 좀 기원하고 있고요. 이제 가격 전략 이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룰상 저는 이 매수 밴더를 좀 넓게 잡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좀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1,050원에 1,400원 사이 이 구간대에서 이제 매수 접근을 한다라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매수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지금 이제 수렴하는 구간에서 저항 맞는 구간이 1,250원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1,250원 아래에서 좀 분할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편입을 한 이유는 좀 빠지면 음봉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주봉 상황으로 이제 5선을 정확하게 딛고 가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은 딛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갭상승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도 20선을 뚫어야만이 1,600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가격적으로 너무 고점에서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1,600원, 손절가 하방으로 1,000원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실매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1,25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길 권장해 주셨고요. 저희는 룰상 이 밴드를 넓게 잡아주셨습니다. 단기 목표가 1,600원, 손절 가격은 1,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미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이를 앞두고서 이 지지율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부분인데 네. 특히나 이 또 친환경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또 계속 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자주 보여요. 네, 지금 이제 미대선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이제 전 세계 1위 국가잖아요. 경제력이나 군사력 부분에 있어서 1위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어떤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산업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할 경우, 그 다음에 신규 민주당 후보자인 바이든이 성공을 할 경우에 미국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끌고 가게 될 전 세계 그 관련 산업군의 흐름을 결정을 하게 되고 전 세계가 이 흐름 쪽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당선될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 지금 기술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본다면 우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가 뭐 완치가 돼서 나왔지만 완치되기 걸리기 직전까지도 지지율의 격차가 9% 이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가 사실 넘어가면은 오차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원래는 상하방 5% 기주의 표준 편차를 갖고 우리가 이런 이제 표의 그 여론조사를 평가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에 걸리고 나와서 다시 나온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더 벌어져서 10% 이상으로 벌어졌다. 실질적으로 여론조사가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여론조사에서 표본 오차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얘기는 거의 가능성이 사실 없다라는 식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뭐 직접적인 뭐 선거일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포기에 대한 어떤 승복을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쪽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현재 추세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어떤 변수나 포인트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나오게 될 11월 이 대선 그리고 12월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현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거의 유력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민감해요. 누가 돼서 그 뒤에 그래 시작하느냐보다는 그래서 누가 될 확률이 높은데 걔가 뭐를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에 먼저 반응하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현재 풍력이라든지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 부분들이 본격적인 변동성 상승 시도의 움직임들을 나타내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과 같이 후행 시장인 이 국내 증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기차에서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움직였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관련 전기차 수혜 종목들이 급등 시도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움직임에서 선행 시장의 앞으로의 기대치가 무엇이고 어느 쪽으로 매수가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후행 시장의 그 집중적인 대량 주포죠. 개인 주포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직접적인 외국인 주포의 흐름들이 어느 쪽으로 이 분야에 집중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잔파동이 아니라 대파동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현재 시점에 이 에너지 분야 부분에 해당을 하고, 그중에서도 지금 뭐 태양광이라는 부분보다는 가장 활용도라든지 직접적인 요약률이 높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풍력 쪽을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풍력을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태양광 쪽 부분보다는 풍력 쪽 부분, 이게 이제 범주가 넓어지면은 친환경 에너지로 가기 때문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영역에 대한 지원 확대 쪽으로도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 쪽으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 친환경 에너지, 그중에서도 풍력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풍력 관련주 계속 추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힌트 공개합니다. 국내 유일에 또 나왔습니다. 국내 유일. 근데 앞서서 벌써 CS 베어링을 제시해 주셔서 지금 수익률 키워가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도 이와 같은 좀 모멘텀을 소개해 주신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어링 회사거든요. 그래서 요 베어링하고 피치 베어링을 생산하는 업체요. 그것도 이 풍력 터빈하고 이 기둥 부분 축에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핵심 부품이긴 한데 사실상 드라이브가 더 중요하죠. 뭐 예를 그냥 가볍게 표현하면 이제 감속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 풍차가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이제 각도를 조절해주는 부분, 그리고 그 축 부분들이 휘어지지 않게 유지되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 영역을 좀 담당하고 있는 업체예요.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종목만이 저 풍력 관련된 요 드라이브하고 피치 드라이브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풍력 관련된 지원 부분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지금 드라이브가 들어가지 않으면 저 그 풍력 부분들을 사실 돌릴 수가 없어요. 아예 저 터빈을 돌리거나 저 축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런 철제 골재보다도 그 관련 드라이브가 핵심적으로 볼 수 있겠죠. 또한 이제 이 드라이브 부분 외에도 주로 감속기인데 풍력은 이 터빈의 회전력 부분들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 화면에 보이시는 기둥 위쪽에 동그랗게 좀 돼 있는 옆으로 가 있는 부분 안에 네. 지금 감속기가 아닌 증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종목이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증속기 앞쪽에 바로 있는 게 요 드라이브 밑에 이제 베어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터빈 날개의 그 축 세 군데의 날개축을 그대로 유지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피치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그게 유지가 돼야지 풍력 터빈이 안정적으로 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종목은 이 종목이 없으면 우리나라 풍력 발전 부분은 아예 진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품이 안 들어가면 풍력 터빈 자체에 바람 방향을 맞춰서 회전시켜주는 것도 못하고요. 풍력 터빈이 안정적인 날개 각도를 유지하고 돌아가는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멈추거나 무너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영역 그중에서도 풍력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지원 부분들이 강해질수록, 또 아까 이야기해드린 뭐 바이든 효과에 의해서 미국에서 풍력 발전이 강조되고, 또 우리나라에 혹시라도 관련된 뭐 부품분들에 대한 지원 요청이 나온다면 이 종목의 부품은 필수적으로 중요한 메인 부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부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 전략 준비하셨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이것저것 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좀 올랐던 거나 이런 거를 떠나서 좀 이제 기업에 집중을 해서 좀 알려주시는 편이시기 때문에 이런 패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접근하는 게 어렵고, 이런 이제 관련된 이슈가 나왔던 종목들을 쭉 보니까 자리가 이제 다 비슷합니다. 일단 뭐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한번 상승하고 눌렸다가 이제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슨이라는 종목, 그 다음에 이제 동국 SNC 이런 네네네.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제 유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점 고점까지 이제 도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대한 그린 파워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뭐 풍력 발전 이제 유지 보수 이제 관련된 이슈로서 누가 봐도 그린 뉴딜 정책이 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나는 그린 뉴딜이야라고 이제 말해주는 그런 이제 종목명으로 이제 이 사명 변경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시장에서 좀 움직일 것 같다라고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일단은 뭐 이제 대한 그린 파워라는 이제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림 기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우림 기계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앞전의 종목처럼 이 V자 반등이 이제 나와주는 그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거래량 줄이면서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올라갔던 종목이라면 앞전에 언급했던 종목,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이라면 제가 이제 후반에 말했던 두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유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예시 종목을 들어주셨는데요.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또 추리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세 번째 힌트 남아있죠? 화면 보시죠. 우림, 열대지역 아닌 네. 기계. 보통 우림을 이제 우리가 적도 지방에 있는 열대 지방을 부르는 이름이다라고 다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과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시간만큼은 이 우림이 네. 열대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닌 주식의 그냥 종목명이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예. 그 열대 지방이라는 게 떠오르질 않아요. 네, 그 기대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앞으로의 에너지 영역에서의 필수 얼마나 실적이 성장할까, 또 이 종목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앞으로 많이 생길까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열대 지방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이 우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목으로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앞으로 날아갈 날갯짓해서 올라갈 영역이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